안녕하십니까, 동해아찌입니다. 올해는 11월 들어가지고 날씨가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며칠은 추웠다 며칠은 따스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기후에 적응하기 힘든데 이 농작물도 아마 이 기후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이 마늘 심은 곳에 나와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늘은 크게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난지형 마늘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고, 한지형 마늘은 중부지방부터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많이 심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심은 것이 의성 한지형 마늘입니다. 저희들 마늘은 이 한지형 마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싹이 조금씩 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싹이 조금씩 납니다. 싹이 나죠. 이렇게 이제 쭉 납니다. 이렇게 옹긋봉긋한 것은 이제 싹이 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걸 보면 싹이 이래 나죠. 싹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한지형 마늘은 지금 싹이 좀 조금씩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싹이 나와 가지고 잎들이 한 2장 3장씩 있는데, 난지형 마늘들은 아마 지금쯤에 한 20cm 정도 돼 가지고 잎들이 한 5장 6장 정도 아마 나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나 그런 데 따라 틀리겠지만서도 이 내륙 지방이나 산간 지방 쪽에서는 아마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쯤 보온을 하실 거고, 난지형 같은 경우는 아마 보온을 벌써 해준 그런 농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온을 어떤 걸 해주면 좋으냐 하고, 또 보온을 하기 전에 또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보온 시험을 그 3가지로 했습니다. 부직포 시험을 하고, 비닐 멀칭을 하고, 아니면 또 그냥 두는 걸 하고, 그 3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게 흰 부직포로 이렇게 씌워준 게 이 성장 상태도 가장 좋았고, 나중에 마늘을 수확할 때 그 마늘 구라 그러죠. 지금 마늘 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3가지 방법 중 가장 성과가 좋은 흰 부직포를 갖다가 이렇게 이 마늘 보온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이게 이 보온을 해 줬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그 날짜가 안 돼 가지고 아마 11월 말쯤에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늘을 심고 봄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마늘을 심어 놓고 이 한지형 마늘도 지금 싹이 나죠. 싹이 나면 이래 보시면은 이 비닐을 뜯고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비닐을 뜯고 나오면 제대로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닐을 벗겨 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비닐 안에 들어갔죠. 그죠? 비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겨울에 또 이게 위가 다 상해가지고 안 되겠죠. 이런 걸 좀 벗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는데 비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 크게 나오는 거 있죠. 여기도 뻥긋한 게 이쪽으로 뻥긋하죠. 요걸 뒤집어 보면 비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비닐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비닐 뜯고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온 조치를 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마늘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 보온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보온 덮개를 덮음으로 해가지고 잡초가 이 마늘 성장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커서 뿌리를 뽑게 되면은 마늘까지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늘 보온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 잡초 제거 작업부터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 마늘밭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게 배수로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배수로인데, 이 배수로를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마늘이 물에 잠기거나 이러면은 다 동해를 입죠. 그래서 수확을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직포와 비닐 갖다가 이렇게 임시로 좀 만들어 놓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닐을 사용하면은 이 마늘이 지금처럼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유가 죽는다 이러는데 전혀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마늘 전문 농가에서도 이렇게 비닐 덮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렇게 비닐 씌웠는데 이런 식으로 돼도 전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지고 여기 다 죽는다 그러는데, 이
마늘이 뿌리가 든실하게 내려져 있으면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직포를 씌운 곳인데 또 부직포를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직포를 느슨하게 씌운다 그러죠. 약간 헐겁게. 그러면 그래 씌워야지만 마늘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걸 괜찮다 이러는데 그렇게 씌우면은 겨울철에 바람이 심할 때 바람을 많이 타가지고 부직포가 다 벗겨지거나 뭐 지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직포를 씌울 때는 양쪽을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씌우시면 되겠고, 이 부직포를 그 고정시키는 핀은 농사용에서는 디귿자 핀이 있지 않습니까? 요 핀을 갖다가 요 가장자리에 여기처럼 이렇게 꼭 꽂아 가지고 땅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늘 관리해 주시면은 내년 봄에는 아마 이 마늘 성장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마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늘 심은 곳이 만약에 감자를 캐는 곳이라 이러면은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래 보시면은 이것도 감자 싹입니다. 감자 싹이 지금쯤에 굉장히 많이 돋아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몇 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감자 싹들이 나와가지고 마늘 성장이 이제 많이 방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잡초라든가 감자 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조치를 해준 다음에 마늘 보온하는 그 시기는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월 말 전후해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산간 내륙 지방이나 뭐 이런 데는 기온 따라 가지고 기온이 영하 한 4도 5도 뭐 계속 내려간다 요리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이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이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이 보온 재료가 없으면 보온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만치 마늘이 이렇게 뭐 동해를 있거나 그렇지 않고 겨울을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뭐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수확을 하고 더 알차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보온 조치를 하는데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은 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좋은 성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동해아찌가 겨울 마늘밭 관리와 보온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